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1일 목요일 오후입니다. 코스피 시황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종합 일목균표 일봉 차트입니다. 뒤꿈치 구름대가 양호로 돼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선 정배열되어 있고 상승장입니다. 주가 캔들, 하늘색 후행스팬도 정배열되어 있어서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 음봉이 떨어졌어요. 변동성도 심한 편이고 그러니까 외국인이 선물해서 다시 매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게 상승으로 전환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살짝 듭니다. RSI는 과매수권에서 살짝 내려와 있는데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기준선 근처에 머물러 있죠. 기준선까지 조정이 나왔는데 하늘색 후행스팬 캔들 위에 살짝 있습니다. 여기서 지지가 나오면 RSI 멈췄거든요.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어정쩡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계속 볼게요.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이 사실 조금 분위기는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상승 일정한 각도로 상승을 한 지 오래됐어요. 오래됐고 눌리질 않아가지고 음봉이 터지고 약간 도지 캔들 터지면서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RSI는 과매수권에 있지만 어쨌든 그런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데 아직 뭐 기준선 전화선 까만색 전화선도 안 깨졌는데 그렇지만 그런 거를 생각을 할 수는 있겠다. 뭐 생각이 듭니다. 국고채 10년물이냐? 국고채 10년물이 결국은 보니까 쌍바닥 찍고 상승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네요. RSI도 쭉쭉 올라오고 있거든요. 9월 달에 우리는 언제 뭐 금통위가 열리는지 모르는데 금리를 또 내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집값만 잡히면 금리는 내릴 수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보니까 쌍봉을 치고 내려오는 줄 알았는데 아직도 살아있네요. 아직 살아있고 RSI 60 위에 있고 아직은 뭐 1396원 여기에 막혀 있는데 아직은 환율이 완전히 죽은 게 아닙니다. 유가입니다. 유가는 뭐 70달러 선인데 유가는 물가인데 어쨌든 유가는 아직은 뭐 70달러 선이니까 괜찮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지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RS를 보면 바닥을 쳤어요. 바닥 쳐서 약간 고개를 들었고 R스퀘어도 바닥 찍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반등 신호가 나왔는데 RSI는 여전히 과매수권 아래에 데드크로스 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 MACD 오실레이터, MACD 오실레이터가 음이 확 줄어버려야 되는데 오늘 멈췄어요. 오늘 음봉이 떨어져서 그런 건데 그래서 항상 뭐 불안하긴 합니다. 볼린저 밴드에서 막혀가지고 음봉이 떨어졌는데 언제든지 뭐 조정은 나올 수 있는데 외국인이 어떻게 시장을 운전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외국인 의도를 계속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캐스틱입니다. 스토캐스틱이 단기하고 중기하고 골든크로스 어제 만들어냈는데 장기는 아직 데드크로스 상태인 것 같거든요. 근데 단기가 바로 꺾였네요. 바로 꺾였는데 내일 바로 들어 올리지 않으면 좀 곤란할 텐데 어쨌든 살짝 음봉이 나와서 뭐 꺾였습니다만 이게 뭐 본격적인 하락이다. 아직은 그렇게 말하기는 힘들어요. 캔들 차트 수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4월 초에 팔아가지고 바닥 만들었고 그리고 그 뒤로 쭉 올려서 7월 초 6월 말이죠. 6월 말에 팔아가지고 조정이 들어왔거든요. 계속 조정인데 저는 어제 그제 이걸로 끝나지 않았나 싶었는데 오늘 또 아니다 이러면서 음봉도 터지고 외국인 뭐 매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이 매수가 뭐 어떻게 올리기 위한 매수는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자기가 사고 싶은 거 사는 거죠. 그럼 이게 아직 덜 끝났나?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만 오늘 외국인 선물 매도로 인해서 기관은 프로그램 매도 패시브한 행동입니다. 기관. 그러면 캔들 차트 한번 볼게요. 캔들 차트 월봉입니다. 월봉 보면 3318 어제는 좀 가까워 보였는데 오늘은 좀 멀어졌네요. 꼬리가 생기면서 살짝 멀고 캔들 차트 주봉입니다. 주봉 보니까 윗꼬리가 좀 길어지긴 했어요. 어쨌든 윗꼬리가 길어졌고 캔들 차트 일봉입니다. 일봉이 음봉이 떨어졌어요. 음봉이 떨어졌고 거래도 제법 좀 붙긴 했습니다.
거래도 붙었고, 그렇지만 아직 5일선 위에 있으니까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5일선 밑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쌍봉 모양이 될 수가 있습니다. 5일선 밑으로 안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뭐 보고서 한번 대응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종목들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일목균형 불봉 차트입니다. 삼성전자 뭐 보니까 비꿈치 그룹인데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 주가 캔들 하늘색 후행 스팬까지 모두 정배열되어 있는데 이격도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시장을 그렇죠, 시장 조정 중에 지수를 방어한 거예요. 그래서 지수 방어는 웬만큼 끝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음봉이 제법 크게 나왔는데 지금까지는 계속 전환선이나 기준선에서 지지받고 올라왔거든요. 이번에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지켜는 봐야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삼성전자로 고점을 돌파하러 가고 싶진 않다 뭐 이렇게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아니다 이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SK하이닉스인가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SK하이닉스가 살아났습니다. 살아났고 전환선 회복했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같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게 HBM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살아나면 삼성전자가 죽을 수밖에 없고, 근데 이번 상승장에 어쨌든 지수는 SK하이닉스가 담당했거든요. 삼성전자가 아니고, SK하이닉스 올라오는 게 사실은 지수 상승을 위해서는 좋은 일입니다. 차하고 현대차, 기아차는 음봉 떨어졌는데 얘들도 별로 이번 상승장에 기여한 바가 없어서 아무튼 그냥 지수 매꾸러 온 애들은 오늘 음봉을 때려 맞았습니다. KB금융, 신한주주, 금융주들도 쉬었네요. 그냥 쉬었는데 뭐 고점권을 지키고 있고, 삼성화재, 삼성생명 여전히 뭐 쉬고 있습니다. 금융주들도 좋지 않고, 미래에셋증권은 뭐 구름대 상단을 이탈했는데 RSI는 뭐 이미 과매도권에 와서 반등을 누리는 때도 된 것 같아요. 삼성증권도 하락세에 있습니다. 삼성물산 음봉 떨어져서 머물러 있고, 한국전력도 고점, 쌍봉 만든 것 같아요. 거의 고점을 만들었고. 어쨌든 이 고점을 돌파할 때 이 중에 누군가가 뭐 치고 올라가서 고점을 돌파할까요? 그럴 것 같긴 한데, HT 한국조선해야 꾸역꾸역 올라가고 있습니다. 음봉 떨어졌지만, 삼성중공업도 곧 윗골이 달았지만, 어쨌든 상승을 시도했습니다. 조선준 살아있고, 크래프톤은 완전히 죽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뭐 박스권에 있습니다. 그냥 셀트리온도 아무래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못 올라가니까 그냥 그 상태로 있는 것 같아요. 카카오가 살짝 전환선 위에 올라섰네요. RSI도 좀 분위기가 좋은데요. 네이버는 전환선 위에 간신히 올라섰습니다. 뭐 아직은 본격적인 뭐 상승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거든요. 2차전지 삼성 SDI 오늘 음봉 나왔네요. LG에너지솔루션이 음봉이 생각보다 제법 큰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격 조정해야 되고, 그래서 그렇죠. 이런 종목으로 뭐 돌파는 안 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걸 가지고 갈지 알면 돈 버는 거죠. 그게 쉽지 않습니다. 현대건설은 양봉 나왔는데, 어쨌든 그 추세 그대로예요. 상승 후 하락하는 추세 그대로고, 제스건설은 아니죠. 제스건설 하락세 그대로고, 방산주 살아있습니다. 아직 고점 돌파는 못했지만 살아있고, LIG 넥스원, 현대로템 살아있고, KT는 고점 만들고 뭐 쉬고 있네요. 그래서 사실은 저점을 이탈한 거거든요. 고점을 찾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SK텔레콤은 그냥 박스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눈에 띄는 종목은 별로 없고요. 마지막으로 고퍼스가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RSI 30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양봉을 만들었고, 당연히 에버리지는 음봉을 만들었겠죠. RSI는 과매수권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탄력은 떨어지는 것 같아요. RSI도 사실은 과매수권까지 못 올라가고 그 아래 있고, 어떻게 보면 다이버전스거든요. 이렇게 주가의 고점은 높아졌는데 RSI 뭐 이런 거는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썩 아주 뭐 이렇게 대단히 유망해 보인다 그건 아닙니다. 워낙 고점이니까요. 그러면 외국인의 시장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수급 상황을. 외국인이 6월 13일부터 지금까지 보니까 4조 6천억, 7월달 들어서는 뭐 대략 한 6조 5천억 정도 사는 것 같아요. 6조 5천억. 오늘도 샀고 4조 6천억. 그리고 개인이 4조 5천억 팔았고 기관은 1조 정도 팔았는데 오늘 프로그램 매도가 나와서 이런 거고 어쨌든 개인이 판 거를 외국인이 다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은 뭐 나쁜 건 아닌데 선물 볼게요. 어제 선물 마이너스 만계약까지 올라와서 좋다 했는데 다시 내려가 버렸네요. 지난번에도 보니까 만계약 되면 내려가 버렸는데 비슷한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치국을 들이킨 게 아닌가 싶어요. 다시 마이너스 15,000계약이니까 내일 또 반등이 나오면 혹시라도 모르는데 내일 또 선물 매도가 나온다 그러면 다시 한번 계속되는 조정장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조정장이 이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콜옵션 볼게요. 콜옵션은 7월달부터 오늘 콜을 대거 매도를 해버렸네요. 콜이 이게 아니네요. 7월 11일부터 봤는데 콜이 마이너스가 돼버렸네요. 그러면 외국인이 급격하게 하방으로 실른가요? 콜을 엄청나게 팔아치웠습니다. 풋은 샀고 그러니까 하방은 있고 상방은 없는 그런 꼴이 됐네요. 상당히 기분 안 좋게 됐는데요. 콜이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콜이 마이너스한 얘기는 위로 갈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외국인이 콜을 팔았는데 어떻게 위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위기가 썰렁해졌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한번 볼까요? 콜이 와 음봉이 진짜 큰 게 떨어졌네요. 와 말도 못할 정도로 음봉이 큰 게 떨어졌고 그러면 뭐 말 다 했죠. 뭐 여기까지 상승인 척 했지만 결국은 변동성장이었다. 봉우리 3개 만들었는데 이거는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풋은 바닥입니다. 뭐 양봉 나왔는데 어쨌든 바닥에서 거래가 많이 된 거고. 근데 콜이 좀 큰데요. 콜이 갑자기 이렇게 됐는데 또 지켜봐야죠. 외국인이 현물은 매수 중이니까 그렇게 시장을 떨어뜨릴 것 같지는 않은데 썰렁합니다. 이걸로 마칠게요.